안녕하세요. 이번에 와보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 및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안현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총 1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객관식 15문항, 논술형 4문항. 이거는 항상 매번 똑같은 구조로 내고 있습니다. 자, 단원별로 각각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참수가 여성문항이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참수에서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변별 문제, 즉 고난도 문제들이 대부분 다 출제되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면 제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출제 단원 그리고 출제 유형 그리고 난이도를 이렇게 분석해서 한번 표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잠시 일시정지한 다음에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를 난이도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땐 올해 24년 1학기 중간고사는 다음과 같이 난이도에 따른 문제가 구분이 됩니다. 상문제부터 1, 6, 4, 4, 4 이렇게 되는데 23년도랑 비교하게 되면 23년도에는 상문제가 3개 좀 더 많았죠. 대신에 중상 문제가 좀 적었고요. 자,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자, 올해 특이하게도 킬러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킬러 문제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주더라도 학생들이 쉽게 맞히기 힘든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게 사라졌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중상 이상의 문제가 6문제에서 7문제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중상 문제가 증가했다. 그 말은 결국 뭐로 연결된다? 그렇죠. 시간 부족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 중2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자, 제가 이제 1등급 변별 문제, 2등급 변별 문제라고 했는데 1등급 변별 문제라는 건 학생 대부분이 아마 틀렸을 거라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총 3문제를 뽑아봤는데요. 자, 아까 그 표 중에서 객관식 15번, 논술형 3번, 논술형 4번을 제가 선택하였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또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게 되면 자, 객관식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는 옛날 용어로는 근해 분리라고 불리는 문제였습니다. 유형이었고요. 자, 이는 보통은 2차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내더라도 강사들이 보통 여기에선 출제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남들과 다르게 일단 내신 프린트에서 이 근해 분리가 충분히 낼 수 있음을 강조를 하였고요. 거기에 여기 구름 표시 보이시죠? 직전 대비해서 다시 한번 나 이거 나올 것 같다.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 내용이 누군가는 되게 매력적인 내용으로 보여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들과 다르게 출제 예상했고 정확한 설명과 강조를 하였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중간고사를 임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술형 3번으로 가볼 건데요. 와보고는 참고로 중간고사가 4월 30일 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거 살짝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요 문제가 이제 논술형 3번 학생들이 대부분 틀렸을 문제인데 저희 구주입의 내신 대비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다면 지기태파라는 내신 교재 스텝 5에서 38번 문제 동일 유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다. 근데 공부할 수 있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를 이제 직전 대비 때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동아고 24년 기출을 풀려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시켰습니다. 바로 직전 대비 자료에서. 자, 보면은 동아고는 4월 26일 날 수학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와보고는 4월 30일이죠.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 시험이었는데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를 타이핑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학생들을 공부를 시켰고요. 이런 열정들이 구주입의 강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뛰어난 열정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최신 기출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학생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논술형 4번입니다. 자, 이번 시험의 최고 난도 문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여기까지 다 푸는 학생들이 있었을까? 풀더라도 중간에 아마 10 정도 쓰다가 포기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절대 다수 아니 전부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풀이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가조건에 의해서 fx식을 세운 다음에 나조건을 이용해서 fx라는 이참수랑 직선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접한다. 근데 판별식 d는 0이다를 사용했을 때 이 판별식 d는 0이다를 계산하는 과정이
문자도 많고 식도 조금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서 멈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정리해서 잘 이겨냈더라도 결과값들이 마이너스 16분의 7, 마이너스 16분의 15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분수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또 거기서부터 한번 시간이 끌리거나 아니면 많이 계산 실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의 가장 어려운 난이도였다.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제 학생들이 많이 아쉬워했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맞춰야지만 실질적으로 1, 2등급이 될 수 있었던 문제들 총 6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아까 표에서 보다시피 객관식 7번부터 해서 논술형 1번까지 총 6개가 있습니다. 자, 세세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객관식 7번입니다. 보기에는 되게 단순하게 생겨 있습니다.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i를 만족하는 52i 모든 절세임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단순 계산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으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2i가 되는 수 많이들 봤죠? 그게 뭐였죠? 지금 이렇게 하는 학생이 되게 많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그렇죠. 1-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해서 걔를 생각해 보면 저 중괄호 안에 있는 시계값이 1-i라든지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는 걸 찾았으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었다. 풀이 아이디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객관식 11번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고난도 학생들 이제 부교재 입장에서 48쪽 59번을 살펴보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에 대한 학습을 꼼꼼하게 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계산은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보면 수학적 사고력 필요합니다. 내가 문제를 풀면서 경험한 거 되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할 건지 아이디어면 잘 기록해두고 잘 자기 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꼼꼼한 부교재 학습 필요하다. 혹시나 객관식 11번 틀린 친구들은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객관식 12번입니다. 객관식 12번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 풀이 방법이 너무 단순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시계 모양이라든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 들어있는 내용은 되게 단순하지만 겉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출제자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는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선정을 해왔고 그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와보고 파이널 모의고사 2차 1번으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저와 그리고 제가 노력한 만큼 그 출제자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출제자 입장에서 이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일까 안 좋은 문제일까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객관식 13번과 14번입니다. 실질적으로 13번과 14번이 학생들이 수학을 외우기식으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하고 똑바로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혹시나 13번, 14번을 맞춘 친구들은 수학적 실력이 괜찮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13번, 14번 같은 경우는 풀이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켤레근의 성질과 다음시 나온 셈을 이용한다. 그리고 14번은 근각에서 연계를 이용해서 또 다른 근을 쉽게 구해낼 수 있으면 된다. 라고 해서 이 13번, 14번 같은 경우 맞추려면 수학 내적 실력을 높여야 된다. 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13번, 14번 혹시 맞췄다면 시험 결과 관계없이 잘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논술형 1번입니다. 논술형 1번 같은 경우는 의외이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조급해지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인수분해 하려고 할 때 3차식이다 보니까 0이 되는 값을 찾았을 거고 1이나 마이너스 1 또는 3이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아봤더니 특히 3이나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시계값이 이제 값이 커지면서 조금 당황했을 텐데 0 되는 게 실제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는데 생기지 않았다. 그럼 다음 드는 생각이 뭐여야 된다? 그렇죠. 분수를 집어넣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것들. 그럼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였는데 학생들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음에도 계산을 실패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학 내적 실력을 길러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차분하게 풀자, 조급해하지 마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등급 변별 문제랑 2등급 변별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총평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 출제 경향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부규제 연계성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험지만큼은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수학 선생님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시험지라고 느껴졌습니다. 여태까지 와보고 시험지를 보면 그냥 학생들이 틀리게만 만들려고 하는, 그냥 어렵게만 출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지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정성 어리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서 만든 문제라는 게 느껴졌고요. 자, 이건 이를 토대로 1학기 기말 대비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라는 걸 잠깐만 예측해 보면 작년 걸 당연히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23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서 24년 1학기 중간고사를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23년 1학기 중간고사는 어떻게 나왔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자, 전부 다 이제 제가 실제 난이도를 구분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준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년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킬러라는 말이 많이 보이네요. 네,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실제 킬러가 4문제나 출제돼가지고 저걸 버리고 풀었어야지 높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작년에는 더 어렵게 출제가 됐고 말도 못하게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필요한 건 반드시 뭐냐? 시험 난이도에 관계없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수학 내적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러려면 당연히 내가 그냥 남들이 하듯이 받아쓰기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연습해보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부교재에 대한 꼼꼼한 학습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 킬러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표현할게요.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부교재에서 출제한 게 많을 거니까 그것 틀리면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부교재 꼼꼼한 학습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2등급, 1등급을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무기를 하나 더 준비하자.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미 개별 상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무기를 가져보자 라고 다 안내를 하였습니다. 반드시 자신만의 무기를 하나 더 갖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주입의 기말 내신 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초 현재죠.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중교재를 공부하면서 중요 문항 또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 또는 좀 고난도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고난도 문제들을 저희 구주입의 프로그램인 평가 클리닉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5월 중순, 한 5월 3주차에서 4주차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구주입의 내신 교재인 포커스 1 그리고 지기타파, 지규타파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5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바람직하게 공부했는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중간평가 입장에서 구주입의 내신 디펜스가 6월 초에 진행됩니다. 자, 구주입의 내신 디펜스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남은 2, 3주간 어떻게 공부해야지 더 단 1점이라도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개별 상담이 1대1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에 맞춰서 학생들이 6월 달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는 계획합니다. 자, 그리고 6월 말에 가보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즉 저희는 파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모의고사를 선생님께서 되게 정성 들여 만들어서 학교별로 출제 예상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고 그리고 실전 감각을 더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바로 직전 대비,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 과정에서 강조했던 내용들,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 또는 학생들이 계속 좀 약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뤄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자면 저는 이제 제 강의실 칠판 위에도 적혀 있지만 학생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을 부리려면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혹시 본인이 욕심도 있으면서 노력하며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루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합시다. 네, 구주입의 강사 안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